네,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짚어볼 텐데 먼저 세 분의 전문가 더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함께 짚어볼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구내 식당 메뉴가 대통령 기록물이 정말 될 수는 있는 건지요. 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말이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TV로 생중계할지 말지에 대한 대법원의 논의가 지난주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죠. 오늘 지금도 대법관회의에서 다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 중입니다. 이종우 실장님. 네네. 저번에는 경론으로 한 차례 연기됐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는 공개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알 권리와 그다음에 그 피고의 어떤 인권 보호 이 두 가지가 이제 팽팽하긴 한데 법원 내부에서는 어쨌든 대다수의 어떤 판사들이 공개를 하는 것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더 우세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고의 얼굴을 고스란히 다 이렇게 현장 중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보니까 몇 가지 어떤 그런 조건들이 뭐냐면 제한적 생중계. 그렇죠. 피고의 얼굴을 뭐 가급적 클로즈업 시키지 않는다든지 혹은 피고가 원하지 않으면 공개를 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그런 조건들을 갖고 지금 그 경론을 다시 한번 벌이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논의가 한창인데 뭐 저희 뉴스특급 시간에 결론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재판 생중계에 대한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 재판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형사 재판까지도 여론 재판을 하겠다. 그럼 형사 재판도 여론 조사를 따져가지고 할 거는 아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지금 21세기 인민 재판이 아니고 뭡니까? 이미 2심, 3심 받아보기도 전에 TV에 생중계돼서 재판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좀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을 갖다가 주사회 재판하고 다 지금 막 실신할 정도인데 그걸 이제 생중계까지 하겠다고 하고. 예. 네, 현재 보니까 뭐 국민의 알 권리다, 아니다, 뭐 여론 재판이다, 인권 침해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충적으로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판 이 과정을 전부 다 생중계를 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지금 조금 전에 김진태 의원이 말한 것처럼 좀 여론 재판으로 흐를 우려도 있고요. 예. 피고인의 인권을 좀 심하게 침해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다만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그렇고 이게 아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거 여론재판으로 안 된다는 취지 얘기했지만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는 알 권리 파워 측면에서는 공개는 하는데 어디까지 공개하느냐만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할 건데요. 이게 공판을 전체 다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공판기를 공개를 하지 않고 마지막에 최종 선고기일만 공개를 할 것이냐 아니 공판기일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입장에서 몇 분, 뭐 끝나고 몇 분 이 정도만 공개할 것이냐 하여튼 이 공개 범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비공개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공개를 하되 어느 정도 공개할까 가지고 지금 회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생중계. 예. 생중계에 대한 문제가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표적 삼아서 생중계를 시작하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2012년 2월에 현재 그 대법원 원장인 양성태 원장이 이 이야기를 제기를 했고 2013년 3월에 대법원 그 상고심 중에 일부를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법원에서 2013년부터 차근차근하게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 주요한 사건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준비를 해서 왔었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또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나라의 교훈이고 우리나라 역사의 최초의 탄핵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이 기본적인 의무가 대법원에도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도 반발하는데 뿐만 아니라 좀 화면 보시겠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도 추진 배경이 의심스럽다면서 다음 거 보시면 김성환 평론가님. 네. 만약에 규칙을 개정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거부할 것 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규칙을 개정하고 나면 거부할 권한이 있는지 그거가 좀 의심스러운데요. 물론 이제 그 피고인 측에서 거부를 할 경우에는 생중계를 할 수 없다 이런 단서를 만약에 달아가지고 허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가능할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건 정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공개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럼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니까 해당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바라볼 때 이번 재판이 또한 이제 헌재 재판화 돼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피해의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저희가 딱 이 얘기를 하는 중에 대법원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중계 방송, 그러니까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예. 김성환 변호사님, 말씀을 좀 이어주시죠. 저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이걸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데 얘기는 거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서로 중계 방송은 허용하되 그럼 피고인 측에서 그걸 반대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약에 대법관회의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냥 법원이 판단해서 공개를 하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이 반발할 여지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이제 지난번에 그 전국 판사들을 다 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공개하는 게 맞냐 아니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물어봤을 때 판사의 한 68% 정도가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는 판사들이 누구보다도 법을 더 잘 아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이 뭐가 있는지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피고가 어떤 인권을 보장받아야 되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런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재판은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만약에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단서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단서 규정이 있으면 아무 재판도 공개 못합니다. 피고인 중에 내 재판 공개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개를 하면 아마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지금 아직 재판 중계 방송을 허용한다 해서 전부 중계를 허용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허용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고일만 허용하는 건지, 그건 아직 좀 명확하지 않은데 예. 그 부분은 좀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이 공판 전과적을 다 공개하기로 했다면 그건 대법관에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추진된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만 공개한다고 결정을 내린 건 아니고, 지금 이번에 결정을 내리면 아주 중대한 판결이 있을 때 그때 재판부가 판단해서 그렇죠. 재판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공개를 하는 것이니까요. 일괄적으로 준용하는 것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만 적용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 백선우 변호사님, 공표 일자가 8월 1일 정도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저희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도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재판을 공개할지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 전 대통령 재판만 콕 찍어서 전부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해서 공개가 필요한 재판이라면 공개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개연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역시 공개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보니까 1, 2심 주요 사건 재판 중계 방송을 허용한다라고 해갖고 개정 규칙은 공포 즉시, 그러니까 2017년 8월 1일 다음 달부터 곧바로 이 박 전 대통령 관련 이번에 이제 1심 물론이고 2심 주요 사건 재판 중계 방송도 허용한다. 백 변호사님, 그럼 봤을 때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10시간이 넘는 재판 과정을 통째로 고스란히 다 생중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박 전 대통령의 주요 발언이나 그리고 거기서의 태도, 이런 거는 다 실시간으로 방송에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내용을 좀 보니까요, 선고만이래요. 선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재판 과정, 공판 과정을 전체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예. 선고 과정, 1심, 2심의 중요한 사건의 선고는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선고일이 만약에 잡히면 이제 검찰도 최종 진술을 하고 구형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호인도 최후 진술하고 피고인도 최후 진술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과정에다가 선고하는 것까지 전부 다 이제 공개를 하려는 것 같으니까 선고한 재판부에서 발표하는 것만 공개하는 거지,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구형까지 공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단은 전체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결의 결과 정도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국민한테 알려줘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선고하는 그 전체 과정을 이제 공개하는 그러니까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오늘 같은 박 전 대통령 네, 재판 그렇죠. 출석 과정을 생중계하는 게 아니라 이제 1심과 2심이니까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재판 네. 선고만 실시간으로 중계가 이제 가능하도록, 그건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서 하는 건데, 이 사건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아마 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선고가 그게 더 빨리 이루어진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선고도 아마 당연히
국민들에게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탄핵 심판 때 중계됐던 그 정도의 모습이 공개된다. 뭐 선고하고 파면하는 그런 모습이 공개된다.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탄핵 심판은 그리고 나중에 영상으로 처음부터 전 과정을 다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재판은 그건 아니고요. 재판은 지금 이렇게 공판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는 기자들이 거기서 듣고 이제 그렇죠. 써서 바깥으로 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 마지막에 뭐 징역 몇 년에 처한다라는 그 선고. 그럼 선고하면 이게 어떤 부분이 유죄고 어떤 부분이 무죄고 그 유죄 이유, 무죄 이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거든요. 재판부에서.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양형을 거쳐서 어떤 형이 도출이 되는지에 대한 전 과정을 이제 재판부에서 낭독을 할 텐데 그 과정을 공개를 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런 이유로 이 부분은 유죄가 나왔고 이 부분은 무죄가 나왔고 그리고 아 이런 양형 기준을 가지고 아 그래서 징역 몇 년이 나왔구나라는 걸 좀 이해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개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화면으로 직접 만나봐야 어느 정도 수준의 이 생중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속보 정리를 하자면 박 전 대통령 관련 중계방송을 대법원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이제 예상하기 위해서고요. 판결 선고 중계방송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의 허가로 중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방금 전에 오전부터 이어진 경론이 한 10시부터 시작됐다고 하니까 2-3시간 정도 이후에는 대략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양 저게 박사님. 생중계가 되면요. 예. 상당 부분 많은 변화가 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그 재판정에서의 그 판사 중심의 권위주의가 정말 불편할 정도로 그 많은 재판정에서 방청을 해봤던 사람들은 다 느끼는 그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없어질 것이고 두 번째 언어. 상당히 일본식 한자의 잔재들이 법조계에 그대로 남아있는 이러한 언어들이 상당 부분 바뀔 것이고 세 번째 기자 취재가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많이 공개되고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측면으로 바뀌면서 취재 관행도 바뀌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생중계가 가지고 오는 법정에서의 변화들이 클 거다라는 그런 기대도 있네요. 예, 이준걸 시장님 뭐 네. 대법원의 알 권리 확대가 예상된다라는 발표도 있었듯이 네네. 반면에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우려하는 여론 재판의 우려 뭐 가능성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우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지금 중요한 재판은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은 물론 재판부에서 판단하겠지만 그 중요라는 것이 어떤 명문화되지 않은 법 내에서는 특정한 사건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굳이 그러면 2012년 말씀도 하셨지만 2012년에 그렇게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에서 이것이 다시 논란이 되면서 이것부터 공개가 되느냐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이건 형사재판이잖아요. 그렇죠. 탄핵은 사실 그것은 직위와 관련된 파면이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그런 재판이지만 이거는 고스란히 형사재판, 하나의 어떤 범죄의 유무를 지금 판단하는 재판에서 아직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피고의 어떤 과정들 그리고 물론 그런 그 과정들이 물론 선고만 있지만 그것이 확대된다면 그걸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마치 유죄인 것처럼 하는 과정 그런 이 재판의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판단을 고스란히 국민들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측면은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이거는 여론 재판으로 흘 가능성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고만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 과정을 다 공개한다면 말 그대로 여론 재판으로 흘 가능성이 있죠. 증인 신문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국민들이 다 알고 그럼 증인도 위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재판 전체를 공개하는 거는 부담이 되고 이건 좀 힘들다는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부터 선고 부분만 공개할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는 얘기를 했던 건 선고 부분만 공개를 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만 내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 결론 발표만 그렇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여론 재판의 우려나 아니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 여론 재판 우려 있으니까 우리 지금 재판 못 하겠어요라고 할 수 있는 명분 자체를 사실 뺏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회의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우려하는 여론 재판의 우려나 또 인권 침해의 소지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국민의 알 권리, 이 재판의 결과를 보고한다는 느낌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부분만 지금 일단 공개를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아까 이종훈 실장님께서도 우려하고 있는 여론 재판으로 흐르는 우려는 선거니까.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도 쭉 얘기했지만 자유한국당이나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생중계가 이제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볼멘 소리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정치 공세, 여론전을 더 펼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좀 불편하겠죠. 받아들일 때는. 왜냐하면 이게 1심 재판으로 끝날 재판이 아닐 수 있잖아요.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과정이 이런 식으로 선고공판 때마다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공개되는 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이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서는 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요. 선고공판은 재판부가 그동안에 이제 판결 심리를 한 내용들을 결과를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 공방이 드러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굳이 알 권리 외에 지금 인권 침해 논란까지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왜 하필이면 이 시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 재판받는 모습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말고 이번에 처음 보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재판입니다. 어찌 보면. 또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판은 첫 번째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 권리 문제가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그렇게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변호사님 궁금한 점이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김세윤 재판장이 거부하면 못 보는 건가요? 네, 그럼 못 보죠. 허가를 안 하면. 근데 이제 이 허가의 의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됐을 때 재판부에서 봤을 때 이걸 선고하는 것을 공개하는 게 이제 알 권리 문제도 있겠지만 국민 알 권리를 넘어서는 아까 인권 침해적 소지가 좀 큰 사건들. 이제 내용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성범죄라던가 이런 부분들 같은 걸 외부로 알려지는 게 좀 오히려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류의 재판들은 재판관이 이제 판사가 이거는 공개하는 것보다 공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면 불허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사실 그런 류의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의 선고는 사실상 공개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고만 일단 1, 2심 박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생중계가 허용이 됐고 오늘 방금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